1962년 한국인 1인당 소득입니다. 당시 한국의 총 수출 규모는 고작 600억 원. 말 그대로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한국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6.25 전쟁이 막을 내렸지만 모든 산업시설과 인프라가 붕괴되었고 당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로부터 23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원조를 받아 겨우 회복을 시작했죠. 그런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넘었고 7년 뒤인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 2011년에는 5,500달러를 넘어서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수출 7대국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의 수출 총액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뛰어넘었다 라고 연일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세계은행은 1960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한국이 세계 197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이 세계 성장률 1위, 50년 만에 한국 경제 규모가 11,000배 넘게 커졌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스케일의 성장이었죠.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에 이어서 독일, 미국, 심지어 WHO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로 코로나19 대응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지어준 병원들이 네팔, 페루, 팔레스타인 등에서 코로나19 대응 병원으로 선정되며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있고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지원하며 선진국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사실상 한국이 세계 7대 선진국인 G7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을 정하는 G7은 현재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 집단이다. 내가 G7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현재 G7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G10일 수도 있고 G11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G7 혹은 G11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현재 G7 국가들의 인구는 전 세계 10%, 면적은 15%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의 GDP는 세계의 39%를 담당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5,300만원이 넘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G7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것이죠. G7 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7개 국가 정상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의 중대한 결정을 하고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국제에너지기구 등의 국제기구들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한국을 G7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은 한국의 경제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을 G7에 가입하도록 고려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건의했다 밝혔습니다. 당시 웨인 첨리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에 선정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 전 세계 최상위 선진국의 사교 클럽으로 불리는 G7 회담 자리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의 의도가 단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한 일본의 단순한 외교 정책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고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온 한국이지만 이번 트럼프가 한국을 G7에 초청한 것이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이죠. CNN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엘리사 파라 전략 커뮤니케이션 백악관 국장은 트럼프는 이번 G7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불러 모아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실제로 G7 가입 기회를 얻더라도 7개 모든 회원국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G7 중 하나인 일본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제외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의 국가들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해 입국 제한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전했고,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수출 규제 철회 데드라인 5월 31일마저 무시해버렸습니다. NHK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제 삼았던 한국의 무역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상당히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한국이 결정한 시한까지는 답변을 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했다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대 움직임에도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G7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치솟았고, IMF가 발표한 올해 1분기 G7 국가들과 한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 최하 마이너스 5.4%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둔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이 1%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마비된 상황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자 아사히 신문은 특종으로 아베노마스크와 관련된 제작회사의 폭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징글징글한 아베노마스크는 전 세계의 놀림감이 된 지 오래이지만 일본에서는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66억엔, 약 5,314억 원을 수의 계약으로 발주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물질 발견 등 불결한 제품 문제, 언제 배포될지 알 수 없는 상황 등도 대단한 문제였죠. 그런데 오늘 아사히 신문의 특종에서 이 모든 것이 아베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오늘부터 마스크를 언제든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일본은 어느 후진국도 할 수 없는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에 아베가 가구당 1000마스크 2장씩 우편으로 배송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즉각 가족이 4명이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패러디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부터 황당하게 시작한 아베노마스크는 딱 2달이 지난 6월 1일 현재까지 전체 가구의 25%만 배부되었습니다. 특히 도쿄도 지역 이외에는 10집 건너 한 집이 배부받을 정도로 10%가 배부된 곳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2달이 다 지나도 배포가 되지 않는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정권의 갈팡질팡 뒤죽박죽 정책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한 제조회사 사장 요시히로는 사이즈가 너무 작고 불결한 제품을 만든 것은 아베 정부의 강요와 계약에 의한 것이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시히로 사장은 아베 정부가 재촉했다. 아베 정부는 품질에는 관심이 없었다. 회사의 품질 기준에도 부족한 것들도 좋다고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요시히로 사장은 어떻게 아베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말했습니다. 2월 말에 도쿄전력에서 사용할 방호복 문제로 경제성의 다른 부서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1000마스크를 이야기하길래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한마디 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베 정부 관계자는 무조건 빨리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3월 중 1500만 장, 4월 중 5000만 장을 제작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이라서 양입니까 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양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요시히로 사장은 거지의 원단을 중국과 베트남,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에서 찾아서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수입된 원단의 품질을 위해 건품을 해야 하는데 아베 정부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폭로도 했습니다. 그렇게 품질이 엉망인 거지 원단을 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최대한 많이 만들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시히로 사장은 후생 노동성과 맺은 계약서를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작 완료해서 납품을 하기만 하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되어도 정부는 제작 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결해도 좋고 사용하지 못해도 좋으니 대충 제작해서 무조건 많이 생산만 하라는 것이 아베 정부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무슨 계약이 이런 계약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일본 국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런 계약에 의해서 제작된 제품을 임산부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이물질이 발견되고 불결한 사진이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었죠.
아베 정부는 임산부용을 다시 회수해서 550명을 임시로 채용해 일일이 이물질을 떼고 털고 깨끗하게 재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8억엔 약 91억 원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아베 정부가 사고치고 있다 보니 이제는 아베노 마스크는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작고 불결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아예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약국에는 빈 플라스틱 상자에 아베노 마스크 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너무 많이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것인지 갖다 버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관동과 관서 큐슈 지역에서는 기부단체 관계자들은 아베노 마스크가 쌓여있는 기부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 라면서 놀라고 있다네요. 아베노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466억엔 국가 재정이 투자된 것입니다. 차라리 기부해주세요 라고 하는 운동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를 받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칼럼이 있는데 아직 개봉하지 않았다. 당분간 사용할 생각도 없다. 기부하고 싶어도 도리어 신뢰가 될까 조심스럽다. 라고 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아베노 마스크가 아베노믹스까지 떠올리게 하면서 아베 정권을 조롱하는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시립중학교에서 배포하는 프린트물에서도 교장이 아베노 마스크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죄가 없지만 아베노 마스크는 아베 정권의 무능을 상징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배포가 되지 않고 품질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아베 정부는 기존 6개 업체 이외에 다시 5개 업체와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 수의 계약을 한 업체들은 생산 라인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품질에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더 좋은 품질이면서 가격도 싼 제품들이 많은데 굳이 아베노 마스크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품질에 신경을 쓴 좋은 아베노 마스크를 역사에 남겨놓겠다는 고집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답이 안 보이는지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것도 아베노 마스크뿐 아니라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